오늘 시장 방향성이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주식을 사기도 애매하고 팔기도 애매한 상황인데요. 자, 이런 시장의 흐름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차익거래 순잔고 마이너스로 전환입니다. 차익거래 순잔고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차익거래 순잔고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월 18일 이후 처음입니다. 4위 키워드는 유가 90달러 아래로 하락입니다. 유가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WTI 7월 인도분 기준 유가가 90달러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최저입니다. 3위 키워드는 건설주 강세입니다. 최근 건설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강세 배경과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가가 워낙 급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유 재고가 급증했다는 얘기도 있고, 유로존에서 출발해서 일단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도 유가 하락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유가 하락, 이학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유료 재고가 22년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반면에 지금 유로존의 위기가요, 전 세계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원자재들의 전반적인 수요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강하죠. 원유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결국 철광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장기 계약을 맺었던 중국 업체들이 속속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자재 가격들의 하락 요인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CT 선물 같은 경우에서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정도, 또 일부에서는 70달러 중반 수준이었던 작년 여름 그 이하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영향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유가가 하락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분명히 호재는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전부 석유를 수입하죠. 우리는 한 방울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유가가 떨어지면. 결국 그렇지만 또 한 가지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유가가 이렇게 재미가 없는 것은 글로벌 경기의 부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좋아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요인은 바로 말씀하셨다시피 달러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의 상대적인 커머디티 상품들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쪽에선 분명히 수출이나 이런 우리나라에선 분명히 좋은 것도 있을 것 같지만은 주식시장에선 반드시 그게 좋아질 크게 좋은 요인은 아니라는 것, 이것이 답답할 뿐이죠. 시장은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자체가 완만하게 하락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뭔가 변동이 있는 것은 시장에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의 하락, 단순하게 생각하면 긍정적인 재료일 수도 있는데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원인, 그리고 그 의미를 좀 되짚어 보면은 역시 최근 유가의 하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저께부터인가요? 건설주가 좀 돋보이는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또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와중에도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보였고 오늘 다시 강세, 해외 수주 모멘텀 얘기가 또 건설주 상승하면 계속 그런 얘기가 나는데 하나건설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창봉 팀장께서 건설주가 왜 그렇게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기업마다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를 했다는 그 좋은 이야기들이 사실 이번 주 주간 동안에 대림산업이라는 현대건설 한 10%대 반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 한 7,600억 정도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공사를 체결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카타르 쪽에 한 1조 1,000억 정도의 고속도로 공사를 체결했다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1, 4분기 같은 경우는 글로벌 위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해외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약해서 상당히 힘든 건설주를 좀 보였는데 지금 2, 4분기에 접어들면서 확실하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수주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 시장의 학습 효과가 좀 있습니다. 과거 이제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요새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섹터가 되는데 종합주가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PBR이라 그러죠.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가
자산가 청산 가치보다 상당히 좀 싸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1.27 정도 하고 있는데 과거를 좀 보니까 뭐 2008년도 10월 리만 사태 때는 한 1.1배까지 떨어졌었고요. 또 작년 8월 정도에는 1.49 정도에서 좀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7이니까 이런 약간 모멘텀 투자가 기관 투자가한테 이런 밸류에이션 측면이 좀 부각되면서 기관들이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고 또 계속적으로 사실 지금 국내 건설사들이 예전에 현대건설을 선두로 해서 중동이나 아프리카를 진출할 때 상당히 이제 저가 수주로 많이 갔습니다. 가격 경쟁력. 우리나라가 해외로 처음 진출할 때는 어떤 국가든 마찬가지로 싼 가격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한 90년대 정도만 해도 중동 아프리카 쪽이 점유율이 한 뭐 5% 미만이었는데 최근 2011년도, 12년도 접어들면서는 일단 박리 담해가 됐습니다만은 캐파적인 측면에서는 한 20% 급증했기 때문에 뭐 유럽발 위기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주 모멘텀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겠고요. 투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현재 이것이 단기간에 약간은 한 10포인트, 10% 정도 주가가 올랐으면 일단은 조금 좀 반영됐지 않나 보겠습니다. 지금이 만약에 강세 장중에서 일시적 조정이라면 사실 뭐 조금 추가 상승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하튼 간에 아직 이번 주 내내 지수가 180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만 보시고 추세적 반등으로 돌아서기에는 그래도 아무리 전체적인 시장 캐파 자체가 안정될 때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최근 건설주, 해외 수주 모멘텀, 뭐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건설주가 반등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긍정적인 뉴스에다가 플러스 낙폭이 가미된 좀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들도 분명히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외국인 17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외국인 연속으로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17일째, 5월 들어서는 단 하루도 주식을 사지 않은 흐름. 월요일, 화요일 삼성전자 주식 잠깐 샀다가 어제부터 또 다시 팔고 있고요. 어제자 기준으로 거의 50%,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간당간당한 좀 이런 상황입니다. 이학년 위원께서 이런 수급 상황 한번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삼성전자 많이 팔고 있고요. 다들 많이 팔고 있는데 문제는 삼성전자에 포커스를 맞추면 시장을 이해를 잘 못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문제가 아니라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머징 마켓 전체에 대한 문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안에 속해 있는 한국 시장을 같이 매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국인의 답답함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외국인의 심리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은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짜증나죠. 주가도 떨어지는데 환율까지 이렇게 자기네 입장에서 보면 앉아서 손해보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양박으로 터지는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한테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이 결국 환율, 외환시장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유로화는 오늘 1.258달러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2010년 7월 이후 유로화의 가치는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면 좋겠지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데 문제 심각성이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EU 특별 정상회담이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유로화가 반등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크게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 크게 내렸습니다. 거의 1% 가까이 또 내렸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1대 1.1, 심지어는 1대 1까지 즉 아직 동가까지 간다는 그런 페리티까지 간다는 주장이 있는데 물론 아직 먼 얘기겠죠. 그렇게 가면 정말 큰일 나겠지만 방향성 그쪽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 제가 2월 말부터 그런 주장이 일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달러가 강한 추세로 계속 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물론 일부터 수출 기업이 좋다고 주장하는 또 일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안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외국인이 아무리 팔더라도요. 국내 기관이나 개인이 엄청나게 사면 되겠죠. 국내 기관은 돈이 들어와서 사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이번 주 들어서 투신의 돈이 거의 매일 1,000억 이상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1,800 초반, 1,800까지 깨지니까 적극적인 기회로 사고서 들어오는 것인데요. 문제는 또 이 정도에 들어오면 또 1,900이면 우리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 이 가격대에서 그냥 돈이 이 지수가 크게 올라가지 않더라도요. 돈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좀 안전망이 되는 좀 축적이 됐으면 하는 소박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연기금은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금융당국 더 높은 곳에서 무조건 살아가면 사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 저평가인데요. 지금은 증권사마다 많이 다르고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지만 저는 이제 9배 초반 내지 8배 후반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8배에서 9배 사이 보면 연기금은 뭐 꾸준하게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8배 초반까지 가면 뭐 엄청 사겠지만 지금은 아직 좀 약간 애매한 단계이기 때문에요. 연기금보다는 지금은 투심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지 이것이 뭐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 어쨌든 뭐 시장이 좀 회복된다 그럴까 기조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매도가 좀 진정이 돼야 되는데 최근의 환율 흐름 보면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상한 게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는 그 17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파생 쪽에서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최근에 풋옵션을 매도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지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뭐 현물적 매매랑은 정반대 움직임이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창봉 팀장께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뭐 옵션 이야기 하게 되면 이제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방에 내려가는데 베팅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풋옵션을 매도로 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교과서적으로만 접근하면 지수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여지는 포지션만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이 풋옵션 매도를 지난주부터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에 베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간단하게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약간 오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외국인이 풋옵션을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개인이 풋옵션 매수를 하고 있는 것, 즉 개인 쪽에서 파생 세력들이 하방에 베팅하는 것을 받쳐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개인 투자가는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가 가장 활발한 6월물 정도에 많은 거래를 국한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차월물, 차차월물까지 거래를 합니다. 근데 옵션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실제적으로 6월물 옵션은 하방에 베팅하면서 즉 외국인 입장에서도 계약수 기준으로는 베팅하면서 금액 기준으로 9월물이든 10월물 정도의 품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제가 어떤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지금 현재 포지션을 잠깐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보통 이 증권사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주체별로 포지션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보실 화면은 이제 봉긋하게 생겼죠.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지난 3월 동시 만기 후에 옵션의 포지션입니다. 그래 자료를 잠깐 보면은 외국인들 지금 포지션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230, 종합주가지수 1750포인트, 그리고 위로 보면은 1900포인트, 250에 맞춰놨죠. 그래서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은 최소한 6월 중순까지는 한 1750에서 1900 밴드에 있겠구나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 번째 자료를 한번 다시 같이 보겠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선물 세력을 포함을 시켜버리면은 외국인은 철저하게 하방에 베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단순하게 옵션 포지션만으로 외국인이 상방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이런 자료 자체가 사실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스톱을 칠 때도요. 밑에 팔림간 보여주는 패로는 절대 돈을 못 먹겠죠. 그렇게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국인 풋옵션 매도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이거 자체만으로 장이 바로 외국인이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좀 리스크를 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도 가치 투자가가 있고 차익 거래자가 있고 또 단순한 해적 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풋옵션 매도하고 있는데 이게 뭐 단순히 상방에 베팅한다 이렇게 뭐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알기 쉽게 고스톱에도 좀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방향성 없는 흐름입니다. 오늘 뭐 시장 방향성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정말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좀 반등을 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받을지 오늘 흐름만 놓고 보면은 그야말로 좀 오리무중인 것 같은데 그나마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EU 정상회담에서 별 성과가 없었고 뭐 환율이라든지 외국인 매매 이런 거 감안하면은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EU 정상회담에서 별 성과가 없었지만 어제 미리 빠진 걸까요? 이학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어떻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선반영됐다 이런 생각은 별로 갖고 있지 않고요. 일단 주가가 전체적으로 많이 빠져 있죠. 1800이기 때문에요. 나름 어떤 지지되는 설만한 어떤 라운드 넘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큰 의미는 없는 오늘의 시장의 흐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요, 거래가 많이 또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제 팔다가도 지쳤다고는 표현도 어떤 면에서 가능할 텐데요. 그만큼 급하게 팔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또 밀리면은 내일은 주가는 더 밀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어찌 보면 전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국내 기관과요, 개인들만의 지금 이 정도 수준을 갖고는요, 시장은 조금 덜 빠지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시장을 돌리기에는 한마디로 역부족이란 생각 갖고 있고요. 유로존의 그 악재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가 없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23일 날 EU 정상에 모이면 엄청나게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오늘 메르켈 총리의 입장은 확고한 거 아닙니까? 그 남의 나라의 부채를 자기네가 떠안을 수 없다는 거죠. 유로본드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입니다.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그 메르켈 총리의 의견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만큼 시장이 녹록하지는 않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유로존은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이고요. 결국은 미국이 좋아져야 되는데요. 미국의 기업 실적이 좀 약간 썰렁하면 돈의 힘으로 풀 수밖에 없죠. 저는 뭐 6월 중순까지 가야지 이번 사태의 실마리가 풀려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한 1840은 넘어야지 재매수를 조금이라도 할 생각이 있고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현금을 주식 50% 이내로 갖고 가시고요. 남은 현금은 저라면 꼭꼭 잘 아끼고 있겠습니다. 글쎄 뭐 지금 소강 국면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은 소강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뭐 뉴욕 증시가 좀 반등을 해줘야지 우리 시장도 거기에 따라서 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반면에 이제 유로존 상황이 뭐 아직도 좀 안개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이 점은 계속 좀 부담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흐름 놓고 보면은 과연 오늘 주식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참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이런 시장 흐름에 하창봉 팀장께서는 대응 전략 뭐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예, 사실 뭐 그렇습니다. 200포인트에서 빠진 거 생각하면 한 20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지수가 10% 빠지면 상당히 많이 빠진 건데 지금 장 잘 보시면은 삼성전자, 현대차가 약간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건설주라든지 일부 종목만 약간만 순환 반등 나오고 있는데 확실하게 시장에 어떤 그 장타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단기적인 순환이라든지 낙폭 과대 종목에서 잠깐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수가 최소한 1840포인트까지는 가져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이유를 보면 혹시나 지수적 되돌림이 약하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급하게 빠지게 되면 30%를 되돌립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에서 한 200포인트 빠졌으니까 30포인트, 60포인트가 되돌리면 1780에서 한 1840까지, 그러니까 1780이 저점이었기 때문에 1840포인트. 사실 올해 2012년도 우리나라 주가의 연초 시가이기도 합니다. 이때까지는 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좀 눈치를 본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 올라오게 되면 사실 지금 한번 얻어맞을지언정 1900포인트 언저리에 있는 21선까지는 바로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관문에 한 1840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미 조금 늦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1840포인트 올라올 때까지는 현금화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매도 클라이막스가 안 나왔습니다. 아직 시장이 공포를 느끼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 좀 열어두면서 철저하게 늦은 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손실이 좀 큰 종목 쪽에서 먼저 현금하는 전략이 향후에 결과론적으로는 항상 기회는 급락이 위해 한 1, 2개월 지나고 나면 오기 때문에 현금화 전략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오늘 흐름 놓고 보면은 뭐 단기 매매 굉장히 위험한 거는 뭐 틀림없는 것 같고요. 일단 뭐 현금 비중도 좀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역시 좀 느긋하게 좀 확인하고 매매하는 관망하는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